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업의 체감 경기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체감 경기가 개선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악재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김재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지금 11년 만에 최고의 이제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수 회복이 좀 됐다,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예, 경제 현장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이런 한국은행의 보고인데요. 한국은행은 한 달에 한 번씩 BSI라는 특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BSI라는 게 기업 경기 실사 조사라는 비즈니스 스베이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여러 기관들이 BSI를 조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은행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공신력이 높거든요. 특히 전분기, 전월 대비 이 시계열 분석도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BSI 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 BSI가 83에서 86으로 올랐죠. 예. 이게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침체해졌던 우리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예. 특히 이번 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 산업, 전 업종 가리지 않고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향했다, 다 네. 좋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 비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정보통신까지 포함한 이 비제조업 쪽은 11년 만에, 그러니까 2011년 4월 달 이후 무려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예. 10여 년 전에 우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난 게 2011년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마치 코로나 이후에 침체했던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과 11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침체된 경제가 부활하는 것과 아주 뼈 닮은 그런 어떤 통계 조사입니다. 예, 지금 1분기 카드 승인에 또 11% 올랐다는 조사가 있고, 지금 수출 호조에 따라서 산업 업황이 좀 활기를 보였다는 지금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업종별로는 체감 경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 업종이 일단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예. 그 업종 간에도 다소의 호황의 정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부분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제조업 상품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잘 되고 있는 대목은 산업용 케이블,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장비, 또 이 밖에도 반도체, 기계 장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제조업 품목들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내 내수 부분에서 보면 특히 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예. 또 음식 숙박업 이런 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2년여간 지리했던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연히 벗어나는 모양입니다. 이번 조사가 4월 11일경부터 그 주간에 시작을 한 건데요. 예. 한국은행 이 조사는 단순히 의견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보통 BSI는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데 봐서 한국은행 BSI는 실제로 얼마나 팔았느냐를 가지고 하는 실적 BSI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공신력과 객관성이 있다.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예. 또 이 대목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목이 좀 관건입니다. 네. 사실 이 체감 경기 개선이 좀 지속이 되면은 다행인데 의문스러운 점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경영 부담 호소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 세계은행이 전망하기로는 2024년 말까지 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데 그럼 이 경기 개선세가 좀 찬물이 얹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세계은행이라는 곳에서 인플레가 상당 기간 갈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 인상이 당분간 풀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이 세계은행은 IMF의 동생 정도로 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그러면 예. 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개발 상황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자매기구로 만들어 놓은 은행이 세계은행이고 예. 이 세계은행은 각국에 실제로 돈을 빌려주면서 그 과정에서 정확한 경제 통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계은행의 통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세계은행 보고서의 골자는 한마디로 70년대의 인플레 상황, 70년대에 국제 유가 오르고 먹거리가 많이 올라서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물가 상황이 가장 안 좋다. 특히 이 물가 상황에 불을 지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오래 계속되느냐 또 어느 정도 확전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지구촌의 인플레의 그 정도도 좀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한동안 잊어버렸던 우리가 세계의 인플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 현상이 당분간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 깜빡깜빡 경고등이 될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시중 금융그룹들이 이자 마진을 많이 걷어들인 것으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KB 금융지주가 그중에서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좀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 자유 경제 시스템 상에서 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해 줄 대목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예. 경영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은 이 은행들의 수익이 자유 경쟁에서 생겼다기보다는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면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정부 규제의 틈새를 노려서 기회에 편성한 좀 상당히 얄미운 고객 어떤 그 털어내기, 쥐어짜기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측면이 크다. 예. 또 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같이 올려야 되는데 예금금리는 안 올리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횡포. 이것이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줄이라고 하니까 은행이 갑이 돼서 얼마든지 대출금리만 올릴 수 있었거든요. 네. 이런 정부의 방심을 턴타서 은행들이 많은 수익을 거뒀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금융그룹이 총 5개가 있습니다. KB, 또 신한금융지주, 하나, 또 우리, 농협, NH 이렇게 있는데 그 전 금융기관 중에서 KB금융, 이른바 길거리에는 국민은행으로 지금 그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던 예. 그런데 이 국민은행의 그 수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행의 수익이 높은 것도 안에 뜯어보니까 역시 이자 수익이 금융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한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다 이자 수입인데 그 이자에서 순이자 마진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자금을 굴리는데 들어간 돈과 또 자금을 빌리는데 들어간 돈을 비교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자 차익을 누렸느냐라는 NIM이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더라도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도 가장 높은 1등이단 말이죠. 예. 결국은 국민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좀 남용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예금 이자를 거의 주지 않고 또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이자를 높이 해서 은행이 폭리를 취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은행이 왜 이렇게 NIM이라는 순이자 비용, 네트 인트레스트 이 대목이 마진이 NIM이 높으냐면요. 국민은행은 오래전부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여유자금은 대부분 요구불 예금으로 돼서 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대출금리는 높였단 말이죠. 뭐 거기다가 또 금리 사정이 바뀌면 금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2019년부터 법으로 지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네.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은행이 그 안내를 가장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여론조사에서 이런 게 또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의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고객을 고객 서비스를 잘 안 하고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이 있다. 예.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변화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 이야기를 넘어가서 지금 환율이 1260원을 넘어서 지금 시간 1270원대를 또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물가 상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달러 상승이 좀 앞으로 더 부채질을 하게 될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예,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나 다른 엔화 등 외화를 바꿀 때 우리 돈을 좀 더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앵커님이 1달러당 1270원 간다 이러면 종래 이게 1100원 같다면 1100원이면 1달러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127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꾼다. 예.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평가절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수출 기업들은 물건을 팔았을 때 달러로 받는데 그것을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늘어나요. 예.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 현상이 음과 양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심각한 이 부작용이 물가를 올리거든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왔을 때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 국제 유가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예. 우리나라 환율마저 높아지면 물가 상승분에다가 환율 인상분을 더 포함시켜야 되니까 물가가 그야말로 폭탄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마당에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측면이 있고요. 또 기업들은 외국 달러 베이스로 돈을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갚으려면 국내에서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돈을 더 많이 내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겠다. 한국을 벗어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최근에 주가 떨어지는 것도 바로 환율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환율의 안정화에 대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정부의 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